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이순환 행정법 이제 개강일인데 아침에는 날씨가 좀 비도 오고 추적추적하더니 이제 오후 수업할 때는 그나마 이제 비가 그치고 그러네요. 요즘 뭐 날씨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싱숭생숭하고 또 여러분들 시험도 내년 이제 피셋이 이제 또 2월 달이고 가까워지고 하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무겁고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피셋이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2차 과목에 이제 매진해가지고 더 실력을 갖다가 빵빵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될 텐데 이제 좀 피셋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1차, 2차를 병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많이 좀 힘에 부치고 힘든 그런 시점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순환 때는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이제 잘 짜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뭐 피셋을 잘 준비가 돼 있거나 또는 이제 2차 경험도 있고 하는데 다시 이제 이순환 공부하시고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뭐 2차 이제 집중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열심히 2차를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피셋이 이제 좀 자신이 없다. 이제 이런 분들은 다시 이제 그 안에서도 뭐 지금 이제 2차 과목은 포기하고 바로 이제 피셋에만 이제 전념하시려는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은 1차, 2차를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하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자신 없는 분들은 어쨌든 뭐 오전에 또 헌법도 하셔야 되고 그죠? 오전에 헌법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헌법도 해야 되고 또 피셋도 해야 되고 행정법도 해야 되고 환장하겠죠? 그죠? 미칠 겁니다 아마. 자, 그러던 분들은 어쨌든 내가 행정법에 최소한의 시간밖에 못 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강의를 들으러 왔으면 강의는 일단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습할 시간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은 이제 뭐 생략하시고 대신 수업 시간에 이제 들었던 것 중에서 특히 이제 이번 이순환 강의는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인데 이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그 행변사기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 중요한 것들 요것만큼은 복습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 둔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순환을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셋하고 딴 것도 할 게 많은 분들이 지금 행정법을 전방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루두루 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도 안 되고 내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다뤘던 사례들이라도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이제 남겨두고 그러고 이제 내년에 삼순환쯤 됐을 때 이제 그 문제를 다시 만날 때는 내가 별 부담 없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수업 말고 하루에 한 타임 정도는 2차 공부를 더 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꼼꼼하게 복습만큼은 좀 꼼꼼하게 다시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고민을 하는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풀이하면서도 그냥 무조건 책을 읽고 그냥 결론만 보고 넘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이 사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논점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이제 하셨으면 이제 좋겠네요. 자, 이순환은 어쨌든 제가 예전에도 해보고 하다 보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자료가 나가 있는 게 체크리스트라는 이제 파란 책이 있고 빨간 책 필기노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교조인 이제 행변사기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진도표 한번 이제 펴시고요. 진도표를 간단하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은 1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잠깐만 오늘 오전에 이제 헌법 들으신 분들 헌법 오늘 언제 끝났어요? 네? 12시에 끝났어요? 네. 그렇다면 뭐 1시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험 안 보는 날은 1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시험 안 보는 날은 혹시 이제 헌법 수업 늦게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부족할까 싶어서 일단은 1시 10분에 시험 안 보는 날 시작하고요. 시험 보는 날은 이제 어쩔 수 없고요. 자, 거기 이제 강의 개관해 보시면은 일단 이번 강의는 이제 사례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행변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해, 암기, 답안 작성 훈련 세 가지 삼위일체가 있어야 여러분이 합격한다라는 점은 이제 누누이 강조를 했고요. 2페이지에 가시면요. 자, 원래는 이제 체크리스트 가지고 진도 범위에 맞춰서 이제 쟁점을 쭉 이제 스크린을 하고 그러고 이제
행변사기에 이제 사례를 풀이하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얘네를 보면은 역시 항상 또 진도가 이제 밀리게 돼 있어. 진도가 밀리게 돼 있다 보면 또 이순환 끝나고 또 보강하고 해야 된다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짜증이 나. 피세트 해야 되고 갈수록 다음 과목도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는 빈도를 조금은 줄이고요. 필요한 부분만 보고 어쨌든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례와 관련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또 사례에 없는 거 이런 것들만 체크리스트에서 이제 점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진도를 최대한 이제 빨리 좀 빼도록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리딩 판례 학습은요, 뭐 워크북에 수록된 관련 판례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얘기하긴 할 건데, 역시 이제 진도가 밀리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많이 못할 가능성도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전은 당연히 갖고 오셔야 되고요. 오늘 뭐 학원에다가 이제 법전 갖고 와야 됩니까? 질문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던데,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항상 법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셔야죠. 그죠? 뭐 다양한 관점에 대한 접근. 자, 일단 여러분이 행정법 답안을 쓰실 때 특히 쟁점이 있으면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잖아요. 물론 둘 다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둘 다 써야 답안도 채우고 풍부하게 보입니다. 근데 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학설보다는 판례에다가 더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판례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판례 중심으로만 답안을 쓰는 거는 또 교수님들이 또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은 이제 또 학문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너무 판례만 이렇게 쓰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갖고는 또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학설과 판례를 갖다가 이제 균형을 이뤄서 이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설이 있으면은 뭐 학설 여러 개가 이제 나온다면은 이것들이 이제 왜 이런 논의가 있는지를 답안에서 좀 제대로 써주는 게 이제 필요하니까 다양한 관점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다만 이제 학설이 뭐 많아. 어떤 데는 한 5개까지도 있어. 그럼 그 5개를 꼭 답안에 다 써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5개 중에서 중요한 2-3개 정도만 확실하게 써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뭐 알고 있는 5개를 굳이 안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를 3개도 벅찬데 5개까지 억지로 답안에 꼭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화가 되면은 5개까지 더 꼼꼼하게 이렇게 다 챙겨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3개 핵심적인 것만 이제 소개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또 논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의 학설에 논거가 뭐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논거가 3개 있다고 해서 3개를 꼭 써야 합격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두 개만 써도 논리적으로만 쓰면 이제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답안을 쓰다 보면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시간이 없을 때 뭐 논거를 일일이 3개, 4개 다 쓰다 보면은 나중에 뒤에 거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도 압축해서 때로는 이제 넘어가야 될 지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배점이 넉넉하면요. 논의를 풍부하게 하셔야겠죠. 학설도 풍부하게 소개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배점이 적어. 근데 써야 될 건 많아. 그러면은 핵심만 딱딱딱딱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그때그때 알아서 잘합니까? 그게 이제 연습이고 훈련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똑같은 쟁점을 묻더라도 어떨 때는 10점으로 묻고 어떨 때는 20점으로 묻고 이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제 분량을 조절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는 소송법부터 이제 할 거예요. 소송법하고 이제 심판법, 쟁송법을 이제 먼저 하고요. 그러고 이제 행정법 맨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통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론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모의고사는 일단은 한 오늘 개관하고 내일 바로 보면은 또 이제 너무 낯설으니까 또 한동안 안 썼으니까 이제 3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실시할 겁니다. 3순환 때는 이제 매일 볼 거고요. 2순환 때는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1순환 때 이제 사흘에 한 번씩 봤는데 뭐 그것도 힘들었다. 근데 이틀에 한 번씩 보면 더 힘들지 않겠냐. 당연히 갈수록 더 힘들어져야죠. 시험이라는 건 원래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조금씩 이제 익숙해져 가야 내년에 이제 매일 시험도 보고 실전에서는 이제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또 시험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강사 직접 채점평을 그 채점위원들이 쓴 거하고 별도로 이제 제가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이제 한 번씩은 제가 이제 직접 채점을 할 거고요. 그 채점평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답안을 갖다가 이제 잘 쓴 거, 못 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특히 못 쓴 거는 내가 이렇게 안 쓰면 되는 거니까 내가 내 답안에서도 이렇게 안 썼어. 그러면 굳이 이 못 쓴 거를 갖다가 또 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잘 쓴 거는 남이 잘 쓴 답안은 꼭 체크를 해뒀다가 내가 다음번에 이 쟁점을 쓸 때는 내가 이런 내용들을 꼭 답안에다가 넣어서 작성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시고 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순환 때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뤘어. 근데 요번에는 잘 못 썼어. 하지만 채점편까지 보고 모은답안 보고 이랬어요. 공부 다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만날 때는 제대로 이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계속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 계속 해보셔서 알지만 공부했다 까먹고 했다가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렇잖아요. 물론 까먹은 거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이제 계속하는 게 이제 시험 고시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시험장 가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공부하고 찰랑찰랑 거릴 때 들어가서 시험 보고 나오면 싹 개워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최종 합격자까지 발표가 났지만 합격생들 중에서도 지금 다시 자기가 책 보면 내가 이거를 알았었나? 막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면탈 받고 이제 상담하러 오는 이제 학생도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 내가 이렇게 다시 이 책을 갖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걱정. 근데 다시 또 보면은 또 기억이 나고 또 복구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안 하면은 까먹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계속 부지런히 어쨌든 반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실시할 거예요. 목요일 날 시험을 보시고 일단 시험 본 답안지를 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저녁부터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일단 상담하러 올 때는 반드시 자기 답안지를 가지고 오세요. 꼭 이순환 때 아니라 하더라도 옛날에 썼던 거라도 이제 들고 답안지를 갖고 와야 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니까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계획은 그렇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학습 공고 가보시면 예습과 수업은 예습은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예습은 뭐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패스를 하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예습을 하더라도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뭘 배울 건지 그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킵을 하고 오세요. 특히 행정법 쟁점과 암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쟁점과 암기 정도 한번 앞에 그 가이드 부분 읽어보고 오시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예습이 이제 되기는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요, 어쨌든 사례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일순환 때까지 이제 필기노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사례를 좀 도식화한 필기노트가 이제 이순환 때는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필기노트 수업 시간에 너무 이제 필기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가피라는 거 정도로 그렇게 필기노트는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순환 때는 지금 보고 계속 2차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1차 핏셋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날아갔다가 다시 나중에 잡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환에 공부할 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거를 다 암기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삼순환 때도 또 어차피 암기할 시간 또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암기는 돼야 돼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거는 암기를 하되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걸 다 내가 암기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좀 떨치시고 좀 선택과 집중을 이순환 때는 이제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하지만 뭐 면탈자라든가 또는 핏셋 공부 안 해도 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쨌든 고득점을 위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 열심히 암기하고 하나라도 내가 몰랐던 거 더 체크해 두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예전 작년 필기노트 같은 걸 갖고 계신 분은 작년 거에 비해서 한 13페이지 정도가 이제 추가된 사례가 이제 있기 때문에 늘어났어요. 근데 뭐 그거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은 그냥 작년도 필기노트 봐도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페이지 불러드리는 거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도 역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하시는 거고, 핵심적인 것만 이제 암기를 하도록 하시고요. 뭐 들고 다니면서 어쨌든 부지런히, 쟁점과 암기의 필수 암기 문장 같은 것도 이제 부지런히 이제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시든지, 어쨌든 암기는 여러분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캡슐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캡슐을 많이 보면 판례의 문장 같은 거를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학 답안 쓸 때는 다른 사회과학 과목 답안 쓸 때하고는 달리 좀 법학 답안 같은 냄새가 이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나 단어 쓰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럼 최대한 이제 교수들이 익숙한 문장이 어쨌든 판례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 문장 같은 걸 최대한 익혀두면은 내가 글을 쓰면서도 행정법 답안 쓸 때 판례처럼 글을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판례 문장은 지문은 익숙하게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순환 때는 이제 워크북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워크북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 진도에 맞춰서 워크북하고 행변설계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게 이제 좋을 거고요. 그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이제 여유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거꾸로 필요한 것만 이제 발췌해서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하준 교수님 책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발췌독을 하시는 것도 좋죠. 그럴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교수님 사례집을 또 이 시기에 찾는 분들도 있어요. 사례집 추천해달라고 맨날 얘기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맨날 얘기하는데 그래도 또 직접 와서 또 추천해달라고. 뭐 달라지겠어요? 똑같아요. 교수님들 사례집 중에서는 추천할 만한 게 이제 김양기 교수님 사례집하고 박정현 교수님 사례집 이 두 권을 이제 추천할 만하고요. 근데 박정현 교수님 사례집은 개정판이 나온 지가 이제 조금 오래됐고, 그거는 아예 실전처럼 유니트 단위로 이제 100점을 1유니트로 해가지고 이제 50점, 30점, 20점 이렇게 진도에 무관하게 전범위로 이제 사례집이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고, 근데 이제 김양기 교수님 사례집은 진도에 맞춰서 이제 돼 있고 사례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례를 접하려면은 김양기 교수님 사례집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행정법은 일단 많은 사례를 접해두는 게 좋아요. 행정법에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실력도 있는데 이게 뭘 묻는 건지 잠깐 논점을 다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엄한 것만 잔뜩 이제 쓰고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답안은 아주 훌륭해. 하지만 전혀 엉뚱한 걸 이제 쓰고 나왔어.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많은 사례나 판례를 접해서 아, 이게 무엇을 묻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해 둘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례를 접하라는 거. 다만 이제 다른 사례집을 볼 때 주의할 점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례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려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는 내가 문제 풀어보고 논점을 한번 도출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 어떻게 잘할까 고민해 본 다음에 그러고 교수님의 해설에서는 문제 제기하고 논리의 전개, 흐름 그리고 사안 포석 이런 거 위주로 열심히 보세요. 즉 문제 제기하고 사안 해결 중심으로 열심히 보시고 중간에 일반론은 책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살짝씩 달라요. 그럼 이거 왜 다르지? 이거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 이제 보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주로 공부하는 책에서 일반론은 그냥 그대로 이제 옮겨 쓰시는 것이고 살짝 다른 게 있으면은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고 또는 내가 그게 소화가 되면은 내 답안지에다가 그걸 추가해서 이제 옮길 정도로만 하시고요. 너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반론은 과감하게 때로는 이제 패스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교수님 사례집을 볼 때는 논리 전개, 문제 제기, 사안 해결, 특히 사안 포섭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이제 중심으로 열심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단권화를 하시는 분들이 역시 이제 있을 거고요. 뭐 요새는 이제 그 태블릿 같은 것들 많이 갖고 다니시면서 아예 책을 갖다 스캐너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또 단권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뭐 굳이 뭐 쟁점 강기나 또는 여기 오늘 나눠드린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단권화 교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꼭 반드시 만들어라 이런 걸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단권화 노트를 만들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럼 만들어야죠. 그죠? 그럼 이제 만드는 건 좋은데 단권화라는 게 뭐 자꾸 이 책 저 책 있는 거 모아놓은 게 단권화가 아니라 내가 실전에 가서 써야 될 말 위주로 추려내는 게 진정한 단권화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단권화를 하도록 하시고요. 저는 가능한 한 여기 체크리스트 요번에 나눠줬는데 이 체크리스트를 요번 이순환 때 이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서 이런 거 가지고 단권화를 하거나 또는 쟁안 가지고 하시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없는 거 정도나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가필하면은 그러면 충분하지. 별도로 그걸 만들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책을 더 읽고 한 번, 두 번이라도 더 답안을 써보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단권화라는 걸 하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고민을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내가 단권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나름대로 그것도 형식이 있고 뭔가 하다 보니까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거 한 페이지 만들 시간에 여러 번을 더 읽는 게 그게 오히려 시험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의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인강 수강생들이 혹시
2021년 금년도죠. 금년도 3순환에 요 보충 자료, 핵심 체크리스트 갖고 있으면 뭐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이제 무방하다고는 했는데, 근데 일단 한 95% 정도는 이제 내용이 비슷하겠죠. 근데 한 14페이지 정도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95%는 아니라 한 90% 정도는 비슷하겠네. 한 14페이지 정도가 일단은 양이 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충제를 뒤에다가 개정지방자치법하고요. 요거를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제가 몇 페이지 갑시다 할 때 강의 들으면서 페이지가 달라서 조금 이제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점만 감수한다면 어차피 뭐 자치법은 그냥 다른 데서 법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된 내용 내년도 3순환 때에도 이제 받으니까 그때 가서 받아야지 하시는 분이라면은 굳이 이제 별도로 인강수강생은 이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불편함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강의 계획서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한 장짜리 요 페이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행변사기 사례집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진도별이에요. 그래서 그 진도별 행시, 변시, 사시, 기출, 행정법 사례 연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사례집이 있으면은 그 사례집이 이제 기출 문제 50점 나왔으면 50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사례들을 일단 진도에 맞춰서 다시 분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이 사례집 안에 3군데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5군데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쪼개서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에 맞춰서 이제 학습하기에는 아주 유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한 3가지 쟁점이 50점으로 출제됐다. 그러면 앞에서 하나의 쟁점을 봤지만 이게 다른 쟁점하고는 어떻게 엮여서 출제가 되는 것인가? 이런 걸 또 알아둘 필요는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관련 워크북에 보면 기출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다 50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어떻게 관련돼서 출제되는지는 워크북을 이제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아무튼 이제 관련돼서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행변사기 안에서 이제 관련되는 페이지를 제가 이제 같이 모아놓은 거예요. 예컨대 1번 사례 같으면은 1페이지뿐만 아니라 246, 446, 462페이지 거기에도 요 기출 문제가 관련된 게 이제 출제가 됐었다. 이런 얘기 페이지를 소개를 해 놓은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번호하고 관련되는 건 제가 굵은 글씨로 볼드체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 놨으니까 혹시 이제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다가 다른 사례하고 같이 한번 보고 싶으시면은 그때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아마 이렇게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제공을 해도 뭐 거기까지 또 볼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결국은 또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말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도 이제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유가 되시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혹시 2020년판 가지고 수업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2020년 분도 좀 계시네. 2020년판은 요거 따로 제가 뒤에다가 별도로 이제 마련해 놨으니까 2020년판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보완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요 정도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강의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강의 개관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기노트 보시고요. 필기노트 맨 앞에 1페이지 봅시다. 자, 어제까지 이제 경제학 공부하느라고 이제 무지하게 이제 빡쳤을 것이고요. 행정법 이제 오래간만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짬짬이 이제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행정법에 대한 개관만 이제 먼저 간단하게 한 2교시 중간 정도까지만 살짝 이제 할게요. 자, 행정법을 거기 보시면 행정의 조직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이 있죠. 자, 제가 칠판에 이번 1교시에는 필기 안 합니다. 필기하고 하다 보면 또 시간만 자꾸 진도만 이제 늦어지니까 이걸로 보고 이제 바로바로 갈 거예요.